나는 너의 마음 알아. 우와. 지금 기타를 치신 분은 이진우 기자님. 진우의 별이 빛나는 아침.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전화 어디 전화인데요? 그냥 여기서 하세요. 저는 그냥 누군데요? 아니 우리- 저기 오늘 애 학교에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어휴. 아이, 확진자는 아니고 확진자 음. 검사를 받느라 나와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화를 했는데 온라인 줌 수업 그 번호를 링크를 줬는데 이게 남편이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남편이 반차 내고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아빠는 잘은 반차를 모르지만 내고 안 집에 있어도 했다에 아무 500원. 소용이 없어. 안 했다에 500원 겁니다. 왜 반차를 내고 집에 계신 거야? 줌 수업 링크도 엄마가 챙겨줘야 되니.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가지고 정말 모든 남편들 아빠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좀 어눌하게 태어났어 그럴 뿐이지. 그게 제일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뭘 하려면 뭐뭐뭐를 해야지 뭘 하는 거고 뭘 하는 거에는 뭐뭐뭐가 딸려 있어요. 이렇게. 그거 그렇죠. 그런 그래서 복잡한 제가 세로를 남편한테 뭐 했어? 그럼 했대. 근데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면은 안 시켰잖아. 혹시 남편분이 이과 공대에 나오셨어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명령어를 정확하게 입력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지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정확하게 명령어를 정확하게 근데 내려야 돼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원하면 다 시키라고. 그렇죠. 빨래 그리고- 돌려 그러면 빨래 돌리기만 하고 널진 않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만의 타이밍 같은 거 문 닫고 있거든요. 들어와 그럼 못 들어와.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 타이밍 있어요. 오류나, 타이밍. 나는 내 타이밍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갈 타이밍이 있어요. 게임 한 판 하고 가야지 이 타이밍. 그 그거 타이밍이 잘 안 보통 맞아. 신혼에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죠. 음.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라고 하는데 안 버리잖아요. 맞아요. 짜증 나잖아. 아내들 입장에선 짜증 난다고요. 남자들은 안 버리려는 게 아니라 그 버리는 일을 내가 내 스케줄에 임의로 넣고 싶은 거예요. 요거 하고 버릴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버려야 하는 일이라면 조금 먼저 알려줘라. 한 2시간 전에만 알려주면 내가 내 스케줄 알아서 조정하면서 잠깐 담배 피고 와서 오고 나서 이걸 쓰레기 버리면 간다. 기쁘게 간다. 그런데 자 이제 야구 좀 볼까 하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러 오라고 그러면 아, 미칩니다 정말 남자들은. TV에서 실험한 거 혹시 보셨어요? 남편한테 빨래 좀 개줘라고 그냥 얘기하면 세워라 내워라인데 그런 명령어를 입력시킬 때 시간을 명시하는 거. 7시까지 빨래 좀 개줘 그러면 탱자탱자 놀고 있다가 되게 즐거워 우리는. 어. 야 요거 그럼 언제 이렇게 할까? 하면 되겠네. 6시 32분부터 해야 되겠다. 그럼 그때까지 그럼 시간이 15분 아. 남네. 와. 그 마감 시간을 딱 정해주면 그 실험에 나온 모든 남편들이 음. 이 시계 이렇게 흘끗흘끗 보다가 칼같이 움직여요. 아. 119 요청할 때도 119 좀 불러주세요 하면 안 되고 거기 안경 끼시고 흰티 입으신 분 그쵸, 119 좀 그쵸. 불러주세요 하면 딱 하잖아요. 음. 비슷합니다. 지금 수업 잘 듣고 있대요. 네. 다행이네요. 진우 형이 좀 전에 담배 얘기하셨는데 진우 형은 담배를 안 핍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끊었어요. 끊은 얘기가 또 되게 원래 피셨어요? 이제는 재밌고 그때 당시엔 슬펐던 뭐죠? 이진우의 흡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 면에서는 사연이 있죠. 얘기해줘요. 피셨었구나. 피셨어요. 이게 안 피셨. 대학생 때 폈대요. 아니 그냥 뭐 군대에서 주니까요 담배를. 그쵸. 군대에서 그때는- 담배를 주는데 안 피는 사람은 이제 고참이 달래서 뺏어가거나 사가거나 하는데, 그리고 안 그- 핀다는 사람한테 혜택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가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럴 거라면 내가 피고 말자. 무슨 노래인지 라는 모르겠는데. 생각으로 손해보기 피웠더니, 싫다. 습관이 생겼죠. 그래서 왜 끊으신 거예요? 그 얘기해줬잖아요, 내래. 남자들의 보릿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남자들의 보릿고개는 아니고 이제 인생에서의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는 당연히 어렵고 돈을 벌자니 당장 애매했던.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을 거의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취업하는 상황에 중간에 붕 뜬 기간이 한
한 4, 5개월 있었어요. 어. 그때는 무슨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제 취업해서 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일 아르바이트들을 좀 했죠. 뭐 찌라시 돌리고 뭐 이런 거. 어. 뭐 그거 가지고는 이제 지금의 아내님과 이제 사귈 때라서 돈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뭐라도 떡볶이라도 내가 사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돈이 없었어. 돈 때문에 시작한 흡연이고 돈 때문에 끊었네요. 아니, 잠깐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삶이 불우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쪼들 때. 그게 제일 아까워 보이는. 그게 쓸데없는 비용 같은. 아니요. 그때 되게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는 건 그 끊어 보신 분 알지만 굉장히 절실한 소비에 돈이 5천 원 있으면 당연히 그날은 밥을 안 먹고 담배를 사는 게 일이죠. 왜냐면 흡연자의 당연히 도리입니다. 그럼요. 그게 그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요. 담배랑. 그럼요. 수무가치가 들었잖아요. 어. 저도 담배를 폈다가 끊었으니까. 수무가치가 들었는데 그걸 한 갑을 사면 담배를 뭐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루를 가니까. 그럼 그리고 사면 마음이 편안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가성비는 좀 뛰어난. 백해무익하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친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던. 예전엔 그래 군대 가서 담배를 배우는 그게 담배를 공짜로 줬었어요. 연초라고 해가지고 공짜로 주고 비흡연자한테는 안 줘요. 그럼 뭘 과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흡연자도 담배를 신청해서 담배 피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아니요, 지금은 연초라는 게 안 나와요. 그냥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서 그런지 피우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군대 가면 담배 안 줍니까 이제? 안 주죠. 담배 군대에서도 지금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PX에서 팔긴 팔아요? 팔긴 팔죠. 면세 가격에 아니요, 똑같이 4,500원, 5,000원 이렇게. 똑같은 가격에. 와, 어떻게 알아요, 소장님은? 그렇구나. 최근에? 최근은 아니더라도 저 있을 때도 담배는 똑같이 팔았었어요. 그때도 네. 주지 않고 그냥 네. 판매로. 주지 않았어요? 네, 바뀌었어요. 저 있던 중간에. 장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장교들은 아예 안 나왔죠, 처음부터. 아예 안 나와서 그 주던 연초라는 게 나오던 시기에 병사들한테로부터 이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더 싸니까. 걔는 그 병사들은 공짜로 나오고 그걸 이제 돈 주고 사고. 병사들 그거 갖고 와서 맛동산 사 먹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연초라는 게 아예 안 나오니까 그냥 돈 주고 PX 가서 사거나. 연초 왜 안 나와야지? 그게 주는 게 맞겠어요? 그쵸. 군인들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런 거. 국민건강진흥 정신 건강에는 좋지 않나요? 저희 작가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한숨 100번보다 담배 한 번이 낫다고. 글 막힐 때 다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또 풀리고 막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요즘에 편의점에 유리창도 그거 가린다며요. 담배 광고 때문에. 그것도 실효성 넣고 말이 많죠. 그 뭐 눈 가리고 아웅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밖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면 안 된다고 편의점에 쇼인도 그 유리창들을 다 뿌옇게 만든대요. 그 시트를 붙이고 있는 편의점 그 사장님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 담배 인삼공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KTNG인데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파는. 병주고 약주고. 이게 진짜 완전 슬로건이 사기업된 그랬다며. 거죠.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담배 인삼공사. 야, 병주고 약주고 컨셉 제대로다. 그게 이제는 사기업인 거죠. 사기업인가? 사기업이에요? KTNG? KTNG? 아직도 정부 지분이 많지 않나요? 있기는 있으나 뭐 대부분 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 KTNG 건물이 삼성역에 있어요. 가보셨나요? 나 가봤어요. 재미난 건 그 건물 내에 가면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 뭐 전설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직장이 이제 그냥 다른 이제 기업이었는데 거기 이제 그 신입 연수하고 연수원 들어가서 연수 받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자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그 이제 그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친구 중에 KTNG 연수 들어간 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거기 휴게 시간에 담배가 종류별로 쫙 깔려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천국 직장이 없다며. 거기서 아직도 그때 담배 금연. 그게 근데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또 달라졌죠. 기자로 출발하신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 저 첫 처음에? 직장은 은행이었어요. 진짜요? 은행 다니다 기자로 가신 거예요? 네, 왜요? 아니, 기자들이 많이 괴롭혔어요. 휴대폰도 은행에서? 깜짝 아니 놀라네. 그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그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 시골에서는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안 해? 이게 약간 성립이 안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졸업할 때 되게 여러 군데 시험을 봤는데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체들 이제 다 원서를 넣었었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현대차 이제 면접을 갔었는데 정말 제가 아침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7시, 뭐 8시부터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시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이게 현대차가 되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 기업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양재동 사업 거기를 네, 갔습니까? 맞습니다. 갔는데 그 직원들을 최소한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면접자들을 다 아침 8시까지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하필 운이 나쁘게도 제가 면접을 끝내고 나오니까 6시가 됐더라고요. 오후 6시요? 네. 오후 6시에 면접 볼 뭐였어요? 사람을 아침 7시에 불러둔 네, 거예요? 맞아요. 야, 이런 미련.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웃긴다, 기억나는 게 당시 인사부에 했던 대리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뭐 이렇게 되게 지치고 있지 막 다들 막 처음에는 막 바짝바짝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러게. 그다음에 다 지치잖아요. 대리가 와서 한단 말이 여러분 뭐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고 너무 불만 갖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신입사원 때 들어와서는 8시부터 말이야. 9시까지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그럼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이거를 강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연습. 네, 연습을. 그래서 너무 그렇게 불만을 갖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는데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봐서 그 노조 문제를 질문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정신줄을 내려놓고 있어가지고 노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직입니다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부터 약간 면접 분위기가 이게 살짝 좀 제가 그 말 하는 순간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대차 직원들이 퇴근하는 통근버스를 함께 이렇게 타고 오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나를 아침에 면접만 봤어도 내가 이렇게 대답을 안 했을 텐데라고 했었어요. 노조를 회사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랬어야지. 그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딱 바꿔서. 노조란 뭔가 이런 거가 아니고 그러네요. 노조는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런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대답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약간 그 질문자들의 질문에 이 약간 태도가 되게 그런 질문을 하냐?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조건 노조는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은행 면접을 갔는데 은행은 30분 단위로 사람을 끊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아예 그냥 오라는 시간 자체를. 네, 오랜 시간 자체를.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한 15분 기다렸나? 들어오세요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면접 보고 나왔어요. 얼마나 효율적. 띵동. 완전 효율적. 번호표 뽑는 거나 마찬가지. 642번 면접자님. 거의 제가 간 게 한 거의 10분을 한 15분 기다렸나?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서 정말 진짜 면접 보고 정말 숨 돌릴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보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딱 그 시간 맞춰서. 네, 맞아요. 그래서 붙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약간 맑은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떨어졌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어느 은행인지는 안 밝히시고. 지금 사라진 은행입니다. 한미은행. 아니요?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아직 있잖아요. 외환이요. 조부은행. 외환. 네. 합병이 됐죠. 그러면서 기자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은행을 제가 왜 은행을 갔냐면 저는 그때 4시였나? 4시였으니까 지금은 4시 반이죠. 4시에 문 닫잖아요. 퇴근하는 줄 알았죠? 4시에 퇴근하는 줄 알았지? 그런 거네. 그래서 그때부터 업무 시작이잖아요. 4시에 퇴근하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문을 왜 내리는지 알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햇빛 차단한다는 설이 있어요. 아니 그래서 갔는데 4시에 문 내리고 나서 거기 약간 이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하는지 떡볶이 사와라 이러면서 이제 떡볶이 사와가지고 간식을 먹고 좋다.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4시에 문 닫으면 은행은 무슨 일 합니까? 저는 그냥 항상 때까지. 돈 세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산이 하는 다 일이 하지 뭐 무슨 일이 그거 다 남아 시제 있어요? 맞추는 게 시제. 가장 핵심이에요. 시제 맞추는 거. 시제? 네. 오간돈 틀린 거 없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들어간 거 나간 거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틀려봤던 거는 10,000원 언더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누가 책임져요? 제가 제 돈을 박습니다. 남으면 가져가요? 좋은 질문. 남으면 갖고 가죠. 갖고 가는데 이게 약간 진짜 가져가요? 좋다. 아니 근데 갖고 가는 게 완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좀 빼둬요. 왜냐면 나중에 또 이렇게 뭐가 하는데 근데 그 남은 돈이 만약에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다시 찾아요. 뭔가를. 근데 약간 뭐 10원, 20원, 100원 틀리는 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 책상을 열어보면 동전이 되게 많아요. 200원, 300원 틀리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남으면 이렇게 했다가 뭐 그냥 그런 거예요. 틀리면 그게 왜 틀려요? 그렇게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서 그래서 틀릴 걸까? 왜 틀렸는지를 왜 이제 틀려? 금액이 좀 되면은 다 전표를 뒤져가지고 검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많이 내줬거나 아니면 거스름돈 내줄 네, 때 뭐 내줄 이렇게. 때. 뭐 그런 그렇지. 식으로 이제 틀릴 수 발생을 있지. 하는데 이게 단위가 커지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그때 전설로 전해드렸던 게 제 이제 동기가 약 1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한 100만 원 가까이 자기 돈 박은 그 분이 있었어요. 재밌다. 어. 어떻게 100만 원을 더 그러니까. 내줬냐. 그래서 그러니까 한 어머, 뭉치를 어머. 더 준 거 아니에요? 어머 어떡해. 근데 이게 이미 고객한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만 그게 원짜리 세다가 그 안에 100만 원짜리 수표 들어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 60 몇만 원인가를 자기 돈 박았다고 어떤 동기 오빠가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그게 당시에. 예, 그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과정에서 고객한테 더 내줬는데 이게 만약에 그 원래 거래하던 고객이었으면 사실 그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다 가다가 들어온 고객이면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느 분한테 더 드렸는지도 나중에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야, 치열하다. 네. 그래서 그거 일단 시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시제 맞추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어디서 구멍이 나도 이게 그 좀 뭔가 짬이 있으면 금방금방 하잖아요. 요 정도 근데- 단위는 어디서 틀렸을 맞아 그런 거. 어.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그 전표를 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야. 그게 힘들었죠. 뒤에서 과장님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 그리고 제가 입행이라는 표현 쓰는데 되게 약간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약간 아니 왜 저래라고 생각했던 게 분명히 옆에서 나랑 같이 막 지금까지 막 그 서로 대화하고 있던 그 선배가 있어요. 근데 손님만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쁜 척?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약간 번호표 없었던 시절에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뭐라 그래야 만만한 되나? 창구로 손님이 알아서 찾아가는 그 시절에 눈 마주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전 손님이 오니까 되게 반가운 목소리로 또 들어왔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나한테만 사람이 오는 거야. 근데 게다가 이게 거기 보면 이제 고졸 나온 여상을 나온 그 분들이 있었거든요. 텔러분들. 근데 그분들은 훨씬 손이 빠르죠. 그쵸. 저는 이게 앉아갖고 있는데 되게 버벅버벅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려 뭘 하는데. 그리고 그 보통 들어가 보면은 그 뭐 시키는 일이 되게 단순한 일부터 시키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외환 및 예금 상담이라 예환 및 예금 상담 그리고 카드 업무예요. 다네 다. 하네. 근데 은행 지점일 이제 다네. 근데 외환이라고 하는데 외환이라고 하면 되게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송금해 주는 거. 달러 송금. 달러 송금해 주는 거. 그 제가 있던 지점에 조선족 분들이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조선족 분들이 와가지고 $1,000 이게 오버되면 한국은행에 보고가 되잖아요. 쌓이거든요. 거래 기록이. 그러니까 대충 한 맨날 98만 원, 99만 원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중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외환은행 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그 결제은행 있잖아요. 뭐 시티가 이런 데를 거쳐서 공상은행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공상은행도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지방은행 갔다가 또 지방은행 가는 한 은행을 한 5개 정도 막 거치고 막 왜요? 이러거든요. 왜 그게 바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골에 있는 은행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수수료를 한 20만 원 받아 15만 원 떼고 막 이래요. 100만 원 정도 붙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내는 분한테 비트코인을 소개해드리죠. 그러게요. 수수료 없이 바로 보내준다. 그러게요. 근데 그때는 비트코인이 없었답니다. 없었지.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고객님 보내지 마시고 이거 매달 와서 보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묶어서 보내시라고. 어차피 수수료 똑같이 뗀다. 100만 원 보내든 200만 원 보내든. 근데 정액으로 정액이에요? 뗀다. 네. 2만 원을 보내도 2만 원 떼고 100만 원을 보내도 2만 원 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옆에 대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외환 관리 때문에 $1,000가 넘어가면 이게 보고가 쌓이고 이게 누적이 돼서 $10,000 뭐 이런 데 하면 또 통보가 되고 막 이런 약간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1,000 이하로 자주 네네. 보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몇 년도쯤이었어요? 그게 2002년 얘기입니다. 되게 옛날은 아니네요. 2002년. 되게 옛날이죠. 20년 전이구나. 월드컵 때니까. 그러고 있다가 와. 아니다. 2001년 얘기네요. 2001년 얘기네요. 20년 전.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에 문 닫고 그래서 제 나름의 생각은 뭐라 4시에 문 닫고 이제 집에 가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언론사 시험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언론사 시험을 보려고 그랬구나. 네. 이제 한 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텀이 또 시작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시험도 보다 보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필기에서 떨어졌는데 막판 되니까 필기는 다 붙은 이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언론사 시험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은행을 다니면서 5월달에 경향신문인가 한국일보인가가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필기에서 떨어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를 이 오만함. 이 오만. 아니 야. 근데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 언론사 필기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예요? 되게 어렵나 봐요. 아니,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5월에 그래서 그만뒀죠. 언론사 필기 시험은 그냥 그 해에 그 회사에 약간 차장급이나 고참급 기자가 본인이 내요 그냥 문제를. 무슨 문제를 내요? 낸 적 있으시잖아요. 나도 이제 차장급이 됐을 때 낸 적이 있어요. 무슨 대개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서 내요. 귀찮으니까 오늘 지면 마감하고 내일 또 회의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야 저 다음 주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신입 저 기자 뽑아야 되니까 각 부서에서 차장급들이 문제 2개씩 내와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모아서 문제 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 뭘 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용어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거 쏠 거 아니야. 주관식 시험이에요? 되긴 그렇죠. 객관식 시험이면 보기도 생각해야 되잖아. 아니 그게 회사마다 달라요. 철저히 출제자 중심적인. 몰라 전통과 뭐에 무슨 일본은 그동 문제 은행이 있어서 그 중에 뽑는지 모르겠으나 대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문제 내면 최근 이슈에 대해서 쓸 거 아니야. 네. 뭐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신문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언론사 기자들이 상식, 시사 그렇지, 상식 그런 거 나오는 시사 거지. 상식도 있고 뭐 논술도 있긴 한데 이게 뭔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뽑힌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운빨이 맞으면 약간 대개는. 뽑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시험 한 번도 안 보셨? 언론사 시험이요? 언론사든 뭐 언론사 시험을 왜 봐요? 다른 필기 시험 취업할 때. 저는 그런 거죠. 뭐 OECD란 무엇인가, 뭐 채비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써요. 본인만 아는 뭐 이런. 근데 그렇게 주관식으로 내면 채점도 어렵잖아요. 주관식이니까. 뭐 대충 보면 쉽죠. 알죠. 주관식이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설명하기. 그래서 저도 그거를 우연히 알면 맞추는 거고 우연히 맞아요. 모르면 떨어지는 건데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그걸 알고 모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걸 쓸 수 있다는 건 평소에 이런저런 시사에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입증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뭐 골프 용어 중에 이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저 시험 볼 때 그런 시험 나왔거든요. 그게 뭐 한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걸 알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한이 맺혔으니까. 그러네. 그렇지 내가 못 썼던 몇 개 중에 있어. 이글 이글, 채비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옛날에 채용 방식이라고 하는 게 약간 일종의 약간 무식한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많이 진화됐다라고 하는데 요새 시험을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지금 시험은 또 어떠나? 지금 시험은 어떤지. 어쨌든 뭐 요새 취업 준비생들의 이 학력 수준이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아마 또 제가 시험 볼 때랑 또 많이 달라졌겠죠. 내가 시험 문제 낼 때는 그래서 저도 하나 출제를 했어요. 각 차장급들이 내라고 하니까 나도 하나 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문제가 뽑혀서 그다음 우리 후배들 뽑는 시험이 무슨 있었어. 문제였어요? 내가 낸 문제는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3일 후에 생포됐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보고 그 상황에서 피해를 입는 업종과 수혜를 입는 업종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봐라. 왜 너무 수혜고 어려운 왜 문제다. 피해인지. 너무 어려운 문제다.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사전에 어려운 상식이라는 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필요한 거야 그냥. 이게 이름 뭐 IBM식인가? 뭐 한때 그게 되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 이래가지고. 채점은 누가 하셨어요? 그 문제 출제자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채점은 또 채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러면 그 사람 술래가 하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문제 이거 누가 하냐? 코끼리 문제 누구야?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듬해부터 그 언론사 카페들 있잖아요. 네.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이런 문제 맞아, 나왔어. 맞아. 그 이랑이 뭐 이런 네, 그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있어. 거기서 뭐 갑자기 뭐 이상한 문제 나왔다고 화제가 됐다는. 나는 그렇게 뽑아야 한다. 그게 뭐 용어 상식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기자는 상상력과 호기심 가지고 하는 일인데. 최근에 채용은 그래서 또 뭐 요새 AI가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또 AI 채용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AI 면접 뭐 이런 거요. AI 면접이 이게 데이터가 다 바이어스가 돼 있어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런 소수 지원자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는 일이 돼서 도입을 했다가 폐지하기도 하고 뭐 다시 또 보완해서 다시 도입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은행은 몇 년 다니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5개월 다녔어요. 5개월. 네, 5개월 다녔습니다. 5개월. 5개월이요? 네, 되게 안타까운 게 퇴직금도 못 받을 기간. 그만두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호일이 도입이 됐는데 그게 은행권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나와 보고 나니까 사람이 언제나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가 있잖아요. 은행이 참 좋은 직장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와 보니 나와 보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요? 저 은행 가 있어도 되게 잘했을 것 같아요. 막 판매 영어방 막 이런 거 됐을 것 같아. 이렇게 예를 잘 들면 팔아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어. 언론사와 은행 중에 고를 수 있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똑같이 하고 싶거나 똑같이 하기 싫대. 그러면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어디에 넣어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뭐 가라고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둘 중에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해야 돼. 돼요. 무조건 하나 고기자님이 해야 돼. 본인의 취향은 없어. 둘 다 싫대. 음. 그래도 한 군데 선택한다면 내지는 둘 다 너무 좋대. 근데 은행 그건 5개월 어렵다. 다녀보셨으니까 미련이 있을 수도 있죠. 네. 5개월. 뭐 그렇긴 그렇겠다. 하지만 그렇겠다. 송경재 야, 작가는 그래도- 5개월 하면 괜찮은 직업이에요. 아니 모든 직업이 5개월 정도면 다 5년 괜찮지 않아? 넘어가니까 공수특전단도 괜찮아 5개월. 그러니까요. 5개월 정도면 전부 다 괜찮을 것 같아. 다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튼 잘 이제 몰랐다라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자님 그거 돈 세시는 거 잘 세세요? 아 그것도 약간 일종의 막 시험도 봐요. 아 그것도요? 아 그래요? 이렇게 그건 뭐 세는 걸 실기 시험인가? 아니 그러니까 배워요. 기계가 없었어요. 기계 있는데 손으로 탁탁탁 세고 마지막 장 탁. 튀기는 거. 그거 저 잘 안 되더라고요. 침못 치면 감점이고 그래요. 그거 연습해요? 그 연습하면- 연습해요. 아. 그러니까 빨리 세 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해야 되니까. 그 연습 언제? 주말에 집에서? 연수원 있을 때 무슨 돈으로? 해봤는데. 아 연수원에서 그거 시켜요? 그것도 재밌겠다. 사고 아, 그 교보제를 줘요? 돈을 줘요? 돈 타타타. 돈을 연습용 돈. 기억이 안 나. 저는 부루마블 종류. 돈 낸 거지 돈 센 거 잘 기억이 안 나고 그게 별로 이제 주겠지. 중요하지 은행에 않아서 돈이 얼마나 흔하겠냐. 그냥 그거 해봤어요. 그 저기 자기 예금 통장에다가 자기가 숫자 찍는 거 그래서 막 5천억도 찍고 막 1조도 찍어가지고 내 이름이 박혀 있는 통장에다가 5천억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어보는 아니 거. 그냥 찍어보는 거. 야 오늘 뭐 영양가 있는 얘기 좀 하나 해줘요. 그래도 그러게, 영양가 있는 커피 거좀 해줘요. 타임인데 뭐 좀 하나 해줘요. 뭐 재밌긴 되게 재밌다 근데. 근데 이게 더 재밌지 않아? 새로운 직업. 아니 뭐 새로운 이건 너무 옛날 얘기라서 지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의 직업 얘기 듣는 거 재밌. 좀 길게 들었네. 안 그랬으면 진우 형 취업기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취업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왜요? 저 졸업할 때가 취업 되게 안 되던 때였어요. 몇 년도였어요? 99년. 그때 진짜 외환 위기 때여서 진짜 안 되네. 시작했을 어. 때구나. 어쨌든 제가 뭔가 스포츠 캐스터도 할 뻔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진짜요?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성우 시험 봤잖아 KBS에서. 그때는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저도 어차피 오래 다닐 생각 서로 없었어요. 그런데 뽑으니까 가서 월급을 받아야 다른 취직 준비라도 할 거 아이가. 그래서 이제 뽑으러 가면 이제 데뷔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박찬호 뭐 이런 해외 야구 중계 그런 거 판권 따와서 화면 만들어서 송출하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ESPN? 스포티비 같은 거네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제 그 연습하는 거야. 해봐. 하나, 둘, 셋. 들어가셨어요? 슛. 그거 그럼. 따라 해봐. 그럼 세 명이 나를 앉아서 슛. 그러면 야 조금 더 길게 슛. 골입니다. 그걸 그거 연습해요? 아침에? 그럼 그거. 와, 진짜 터졌네. 대박이다. 그럼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는 뭐 우리는 지금 야구로 시작하지만 다양한 스포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심지어 야구만 하고 있는데도 그 슛 골입니다. 그걸 연습시킨다고. 그런 거. 미래를 못 위해서? 푸는 걸로. 야구에서는 이렇게 뭐 슛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그렇지. 그렇네요. 그런 것도 해보고. 성우 시험 보셨고 보험사에서 일해보셨고 IT 기업에서 일해보셨고 와. 성우 시험도 성우 시험 얘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성우 시험. 그 아무데도 안 뽑아요. 외환 맞아, 위기라. 맞아. 그런데 공기업이니까 뽑은 거예요, 그냥. KBS라. 그냥 성우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서류 전형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지? 지원자 전원이 면접이에요. 3,000명이든 3,000명이든 뭐 5,000명이든. 그러니까 뽑기는 뽑아요. 가보는 그냥 거예요. 불러놓고? 아니 뽑아요. 내가 몇 명 기억하기에 한 뽑았어요? 6, 7명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몇 한 명이 개수에. 왔어요?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너는 며칠 날 면접 보러 와 하니까 한 거니까 나는 모르지. 그쪽에서도 면접을 볼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를 듣고 뽑아야 되니까. 근데 친구 그 당시에도 취업 못한 친구랑 저랑 둘이 우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성우 뽑는다 그러니까 야, 얘 성우는 이건 예능인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우리는 뭐든 해야 된다. 그렇기도 하고 야 이제 21세기가 오는데 성우 목소리는 너무 좋기만 한 목소리는 아니다. 약간 내시 목소리도 필요하고 이방 목소리도 필요하고 너나 나나 그런 목소리 아니냐 해보자. 그래서 가서 이제 원서를 내야 되니까 사진을 이제 증명사진 찍고 가서 이제 붙이고 뭐 원서 쓰고 그것도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뭐 딴 게 없어. 그런데 이만한 테이블에서 원서 이렇게 쓰고 붙이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분도 이제 성우시험 보러 온 아저씨죠.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약간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어깨를 턱턱 치더니 아저씨 그 옆에 불 좀 주세요. 와 그러는데 이분이 성우가 되겠구나. 예 여기 있습니다. 주세요. 와, 난 떨어졌구나 당연히. 그리고 나서도 뭐 원서 냈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고 했는데 떨어질 줄 알았어요. 면접 보러 오는 날 면접 인원들의 그 질서를 잡고 3명 줄 서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하는 걸 작년 재작년에 들어온 성우분들이 해요. 선배 성우들이 127번 자 왼쪽으로 오세요. 야, 안 되는 거구나. 원고를 이만하게 주고요. 읽으라고 하는데 한 4초 읽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바쁜 거야 그들도. 딱 들어보면 아는 거야. 옆에서 풀 달라던 아저씨는 됐습니다. 그분 아까 연배가 좀 있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몇 수 끝에 몇 수 하는 분인데 축하드립니다. 다행이에요. 누구셨을까? 됐으면 KBS니까 아마 계속 뭐 그랬겠죠. 네. 끝. 근데 뭔가 이렇게 교훈적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끝내도 돼요? 뭐 굳이 그때 그런 것 같아. 고라님도 뭐 이런 거 줘야 된다는 고라님도 살짝 그 모범생 케이스인 것 같아. 전반적으로는 재미를 들였잖아요. 아닌 것 교훈, 같으나 교화, 뭔가 이런 거 그래도 공부 좀 하고 가야지 이렇게 딴소리만 하고 가면 너무 청취자들에게 죄송한 거 아닌가? 제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뭔가 머리가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농업적 근면성이 되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 모범적 스타일이야. 농업적 근면성. 제가 집이 이제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근면해야 된다. 이게 항상 배어 있어서. 진우 형이랑은 완전 극과극이네. 야, 나도 때때로 근면해. 홍광민이 그거 재밌던데 참. 홍광민이 뭐예요? 중국에서 전기차 좀 많이 홍광민이? 팔리는 게 예. 우링 홍광에서 내놓는 미니 모델이에요. 이게 차가 홍광 미니. 스파크보다 길이는 짧고 폭이 좁은데 높이는 좀 더 높아요. 스파크보다 앞에 전장. 작아요. 그냥 스파크만 하다는 네, 얘기를 작아요. 저렇게 한 거예요. 네. 작아요. 어. 거기 한 4명 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500만 원에서 컨버터블 모델이 한 675만 원짜리. 뚜껑 열려요. 찡하면 뚜껑 열리는 거 있어요. 진짜. 스파크만 하는 게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열린다니까요. 얼마나 귀엽겠어. 홍광 미니 검색해 보시면 차가 나오는데 차 나와요. 이게 뚜껑 열려요. 이거 그 레이 같은데 레이보다는 낮고 음. 좀 약간 더 작은 느낌이네. 이거 무슨 장난감 자동차도 아니고 뭐야 이거? 그런데요. 이거 되게 많이 팔렸어요. 이게 1월에서 4월까지 한 12만 대 팔렸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안 팔렸구나. 중국에서 이것 때문에. 네, 이것 그것 때문에 때문에 안 실제로. 팔렸다고 하긴. 실제로. 아니 이게 점유율이 얘가 높아졌어요. 이게 싸대매요. 일단 싸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서 많이 타고 대학생들이 많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요 이거. 아 배달. 중국에 요즘 반 테슬라 기류가 그것도 있어요. 있고. 예. 그것도 있고 그 보고서 읽어보니까 진핑 형이 뭘 했냐면 진핑 형이요? 시진핑 형. 어. 진핑 형이 뭘 했냐면 중국이 원유 소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야 차에 들어가는 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전기차 쪽으로 좀 일찍 뛰어들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로 내연기관 쪽으로 우리가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는 포기하자. 그리고 전기차로 가자. 라고 했던 것도 있다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크고 있다고 어제 읽은 보고서였어요. 와, 이 컨버터블 모델이 예쁘네요. 예쁘다니까요. 여기 검색해 진짜 보시면 예뻐요. 그냥 보통 모델은 그냥 별론데 컨버터블은 예쁘네요. 초등학생이 사달라고 할 것 같은 모델이다. 딱 그래. 약간 그런 아까 느낌. 그래서 그 사진 보고 무슨 저 뭐 느꼈냐면 애들 뭐 그 왜
그 메이커 차량 막 BMW나 아우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전기 장난감 차인데 타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거 좀 크게 만든 느낌. 어. 어른용 약간 장난감 자동차. 근데 저거 사고 나면 괜찮나? 최고 시속 100km까지 나오는 거죠. 저게요? 위험하네. 야, 저건 무섭다. 한 번 충전하면 170km 가고. 와. 음. 저거 그냥 집 한산한 곳에서 약간 그 도심 외곽에 버스는 잘 안 다니고 30분마다 다니고 이런 데서 그냥 장 보러 갈 때 왔다 갔다 타러 다니거나 그렇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진짜. 와. 괜찮다니까. 전기차 반란 홍강민이 하루 1,000대 팔려. 오. 500에서 600만 원? 5, 600만 원.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네요. 그래서 하나 테슬라. 사세요. 네? 수입이 안 사세요. 되네요. 아, 사서 갖고 오는 거 안 돼요? 모르겠어.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봐 주세요. 어. 중국의 전기차 우리나라에 수입할 수 있나? 안 되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 뭔가 느낌에 뭐 어렵지 그 않죠.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내야 되지 않아요? 그거야 근데 아니라 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니까 될 한번 것 맞춰 같아요. 봅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다가 자기 차 갖고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것도 나 이거 탈 거예요 하고 갖고 오시는 거 되지 않을까? 된다 그러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산다 그러면 내가 알아보고. 아, 일단은 일단은 먼저 일단 얼마 선제시. 산다 그러고 또 안 사면 알았어요. 알아볼게요. 이거 알아보면 본방에서 해요? 본방에서 하면 내가 알아보고. 이게 그래요. 딜을 그럼 하죠. 본방이랑 연계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알았어요.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저는 될것 소장님 같은데요? 될 것 같아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중국산 전기차가 주변에 하나도 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전 안 될 것 같다는데 한 표. 아, 차량 판매가 아니라 내가 그냥 타려는 목적도 안 된다?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볼게요. 아마 차를 갖고 오려면 네. 우리나라 인증을 따로 받아야 맞아요. 되는데 배터리 인증도 항상 받아야 수입할 되고 할 때마다 인증을 받는 비용이 비싸니까 최소한 몇 대는 팔아야 아. 인증 비용이 똔똔이 나올 텐데. 아, 내가 사는 것도요? 아, 내가 타는 것도? 그거는 이미 인증이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인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은 인증 우리나라도 오케이 해주면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해외에서 쓰는 휴대폰도 그냥 갖고 와서 내가 쓰면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니까 전파 모르긴 인증 그거 안 하지만 되니까, 인증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차는 근데 보통 보면 일본에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운전석 거꾸로 돼 있는 거. 예. 그런 거 들여와서 타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럼? 그건 인증을 받은 건가? 개인이? 뭐지? 궁금하다. 작가님 뭐 취재해 주세요. 이건 네. 진짜 궁금하다. 그런 차 있잖아요. 운전석 반대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밀수인가? 그렇게 답장. 타던 거 갖고 오는 건 되는 예외가 있나 보다. 어. 그죠? 타던 거 갖고 오는 거 한 대는 괜찮은. 한 대. 수입 업체 있어요? 그 수입 업체가 있대요. 그럼 그 업체는 인증 받은 건가요? 모르죠. 국내 인증 신청하고 하고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 싶으면 받아서 그건 수입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는 많이 안 아직은 보이던데, 뭐 모르겠네. 근데 인증 받았는데 2대밖에 안 팔렸나 보지. 남나? 그럼 갑자기 마음 사장이 아프겠다. 부산이잖아요. 남나? 궁금하네. 알아봐 주세요. 재밌겠다.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갖고 왔는데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음. 500만 원짜리 AS 차인데. 안 받을게. 내가 뭐 아무튼 됐어. 난 그러니까요. 아무튼 갖고 와서 타기만 하게 해줘. 이거 맞아. 되는지. 이 정도 가격이면 어디 뭐 카페 같은 데 하나 세워놓고 뭐 사진 찍는 용도로라도 자영업자들도 쓸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신기하게 진짜 아이디어. 되면 해오고 싶을 텐데 그럼 저 사줘요. 뭘요? 이 차를 사달라고요? 컨버터블. 뚜껑 열리는 거. 네. 못 타요. 등치에 대고. 아니, 박 작가님은 뚜껑 열려야 탈 수 있어. 어떤 뚜껑이지? 그럼 필요해. 아니 그거 뭐 수리비가 든다고 해도 그럴 거 생각하면 한 2대 사가지고 하나 고장나면 여기 부품 여기다 껴도 될 정도의 가격인데 500만 원이면 그렇지 않아요? 요즘 거리가 좀 괜찮구나 소장님. 요새 조금 우리나라 거리가 차 가격을 괜찮구나.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세요? 저 거리 안 좋습니다. 저 쌉니다. 아무데나. 이런 저가 공세라니. 끝! 끝.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